오늘 저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죽을 뻔했습니다. 2019년 12월 오클랜드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 11시간 비행을 앞두고 있었죠. 손에 쥔 건 겨우 1,000 뉴질랜드 달러와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한국. 한글은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진 한 장의 의지에 부산의 낯선 골목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기내에서 승무원이 물었습니다. 임산부이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어쩌지? 혹시 저를 거부하면 어쩌지? 혹시 아이의 아버지가 이미 다른 사람과 함께라면? 창밖으로 오클랜드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마지막일까요? 당신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소피아 테일러입니다. 2019년 6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패션 모델로 일하던 23살 여자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한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째 런웨이를 꿈꾸며 살고 있었죠. 키는 173cm로 모델치고는 작은 편이었습니다. 큰 브랜드 쇼에는 늘 떨어졌습니다. 대신 소규모 부티크 쇼나 로컬 브랜드 행사에서 일했습니다. 월 수입은 2,000 뉴질랜드 달러 정도였습니다. 오클랜드 시내에서 룸메이트 2명과 함께 살았습니다. 주 1,000달러를 셋이서 나눠냈죠. 가진 돈은 항상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모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꿈이었으니까요. 2019년 6월 1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오클랜드 아우테아 센터에서 아시아 태평양 문화교류 행사가 열렸습니다. 각국의 전통의상을 선보이는 패션쇼였죠. 저는 마오리 전통의상을 입고 무대에 서기로 했습니다. 행사 준비로 아침 일찍부터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분장실은 이미 모델들과 스태프들로 북적였습니다. 소피아 여기 앉아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저를 불렀습니다.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다른 나라 의상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일본 기모노, 중국 치파오, 태국 전통복, 그리고 한복. 특히 한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한 분홍색과 하얀색이 어우러진 우아한 옷이었습니다. 저 옷 정말 예쁘네요.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 말했습니다. 한복이요? 한국 전통의상이에요. 오늘 한국 건축가가 입고 나온대요. 건축가요? 모델이 아니라요? 네. 자원봉사로 참여하신대요. 한국 문화 알리고 싶다고. 신기했습니다. 보통은 전문 모델들이 서는데 일반인이 참여한다니. 메이크업이 끝나고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한복을 입은 동양인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두루마기에 흰색 바지를 입은 모습. 키가 컸습니다. 180cm는 되어 보였죠. 단정한 얼굴에 차분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런웨이를 걷는 모습은 전문 모델 같았습니다.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고 당당했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모두 대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 남자도 대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뭔가를 보고 있었죠.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발음이 깔끔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네. 부산에서 왔습니다. 저는 소피아예요. 뉴질랜드 모델이에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건축가입니다. 그의 악수는 따뜻했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손이었죠. 건축가인데 왜 패션쇼에 나오세요? 한국 문화를 알리고 싶어서요. 한복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뭔가 진지한 느낌이었죠. 멋지네요.
한복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 소피아 씨의 마오리 의상도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는 부산에서 건축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전통 한옥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죠. 오클랜드에는 언제까지 계세요? 한 달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 건축회사와 협업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한 달이나요? 네. 오클랜드 워터프런트에 한국식 문화센터를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그날 저녁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관객들이 객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순서가 왔습니다. 마오리 전통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끝에서 포즈를 취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민준의 순서였습니다.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르는 그의 모습. 우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한복의 선이 무대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민주는 무대 중앙에서 천천히 돌아 한복의 뒷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쇼가 끝나고 애프터 파티가 열렸습니다. 센터 로비에서 간단한 음식과 음료가 제공되었죠. 저는 민준을 찾았습니다. 그는 구석에서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소피아 씨, 쇼 잘 봤어요. 정말 멋졌습니다. 감사해요. 민준 씨도 완전 프로 같았어요. 아니에요. 떨렸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함께 파티를 즐겼습니다. 오클랜드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는 건축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옥의 처마선을 좋아합니다. 하늘로 살짝 들린 곡선이 아름답거든요. 처마선이요? 네. 한옥의 지붕 끝부분이요. 자연스럽게 하늘로 향하는 선입니다. 마치 새가 날개를 펼친 것 같죠? 시적이네요. 한국 건축은 자연과 조화를 추구합니다. 건물이 자연을 압도하지 않고 자연 속에 녹아드는 거죠. 저는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건축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열정이 느껴졌죠. 소피아 씨는 모델 일이 즐거우세요? 글쎄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 때가 많아요. 왜요? 저는 키도 작고 얼굴도 개성이 없대요. 큰 브랜드 오디션은 늘 떨어져요. 그럴 리 없는데요. 소피아 씨는 특별한 분위기가 있어요. 특별하다니요? 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랄까요? 억지로 꾸민 게 아니라 원래부터 가진 빛 같은 거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진심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6월의 오클랜드는 쌀쌀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시기였죠. 추우시겠어요? 민준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괜찮아요. 민준 씨가 추울 텐데요. 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함께 워터프런트를 걸었습니다. 항구의 불빛이 물에 반짝였습니다. 요트들이 나란히 정박해 있었죠. 오클랜드는 아름답네요. 그죠? 저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부럽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도시에서 자라다니. 부산도 바다 도시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오클랜드와는 또 다릅니다. 부산은 더 활기차고 시끄러워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 2시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며 헤어질 때 민준이 물었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제가 오클랜드를 잘 모르거든요. 구경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최고의 가이드가 되어 드릴게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준을 만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뒤적이며 고민했습니다. 뭘 입어야 하지? 룸메이트 엠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피아 데이트야? 아니야. 그냥 친구 만나는 거야. 그래.
그 표정이 그냥 친구 만나는 표정이지. 저는 결국 캐주얼한 청바지에 니트를 입었습니다. 가벼운 화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만남 장소는 스카이 타워 앞이었습니다. 민주는 이미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피아 씨. 기다리셨어요? 방금 왔어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소피아 씨가 추천하는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럼 와이해키섬 가요. 배 타고 40분이면 도착해요. 섬이요? 네. 오클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좋습니다. 가죠. 우리는 페리 터미널로 갔습니다. 표를 끊고 배에 올랐습니다. 와이해키 섬행 페리는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우리는 2층 갑판에 올라갔습니다. 바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민주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오클랜드 스카이라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산 바다가 생각나요. 많이 그리우세요? 네. 가족도 그립고 사무소 직원들도 걱정되고. 가족이 있으세요?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많이 힘들었죠. 아버지가 운영하던 건축사무소가 부도났거든요. 빚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민준 씨가 물려받으신 거예요? 네.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7년 걸렸어요.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어머니를 위해서 해야 했던 일입니다. 민준의 눈빛에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40분 후 와이해키섬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포도밭이 언덕을 뒤덮고 있었죠. 와, 정말 아름답네요. 민준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모래가 부드러웠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민준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었습니다. 저도 따라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발을 적셨습니다. 소피아 씨는 왜 모델이 되고 싶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 때문이에요. 어머니요? 네.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작은 부티크를 운영했죠. 지금은요?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주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물어봐서.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항상 제게 말씀하셨어요. 소피아, 너는 런웨이에 설 아이야. 엄마가 만든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야 해. 그래서 모델이 되신 거군요. 네. 엄마의 꿈을 이루고 싶었어요. 민주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오클랜드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소피아 씨는 이미 그 꿈을 이루고 있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보신다면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해변가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신선한 굴과 피시앤칩스를 주문했습니다. 와인도 한 병 시켰죠. 와이해키는 와인으로 유명하거든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굴은 크고 싱싱했습니다. 레몬을 짜서 한 입에 넣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입안에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도 굴 많이 먹어요. 그래요? 네. 부산은 해산물이 유명합니다. 특히 자갈치 시장은 꼭 가봐야 해요. 자갈치 시장이요? 네. 싱싱한 회를 파는 곳이에요. 소피아 씨가 좋아하실 거예요. 언젠가 가보고 싶네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요. 네. 부산에 놀러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진심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좋아요. 언젠가 꼭 갈게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오후에는 포도밭을 구경했습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 섬 전체를 내려다봤습니다.
푸른 바다와 녹색 언덕이 어우러진 풍경.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정말 그림 같아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사진 찍어 드릴까요? 좋아요. 민준은 제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좀 더 웃어보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완벽해요. 민준도 찍어요. 저는 민준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셀카도 찍자요.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바다를 배경으로. 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완벽해요. 저는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둘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오클랜드로 돌아왔습니다. 페리 안에서 민준이 물었습니다. 소피아 씨 저녁 드셨어요? 아직요. 제가 요리해 드릴까요? 요리요? 네.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먹어본 적 없는데요. 그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제 숙소로 오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민준의 숙소는 시티 중심가의 아파트였습니다.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오클랜드 타워가 보였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세요. 금방 만들게요. 민준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김치, 두부, 돼지고기, 파. 도마 위에서 재료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동작이 능숙했습니다. 요리 자주 하세요? 네. 혼자 살면 해야죠. 30분 후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하얀 밥도 같이 나왔습니다. 맛있어 보여요. 먹어보세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입 떠서 마셨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매콤하고 칼칼한 맛이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입맛에 맞으시길 바랐어요. 완전 맛있어요. 한국 음식 처음 먹는데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의 야경을 보면서 식사 후 민준이 차를 끓였습니다. 한국 녹차였습니다. 향기가 은은했습니다. 소피아 씨. 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이다. 저도요. 정말요? 네. 저도 민준 씨가 좋아요. 민준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 달 후에 저는 부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 전까지 소피아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우리는 매일 만났습니다. 민준은 낮에 회의를 하고 저녁에 저를 만났습니다. 저는 낮에 촬영을 하고 저녁에 민준을 만났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오클랜드를 구경했습니다. 랑기토토 섬에 올라가서 일출을 봤습니다. 미션베이 해변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켈리 탈튼 수족관에서 펭귄을 구경했습니다. 원트리힐에서 피크닉을 했습니다. 매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민준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6월이 지나고 7월이 왔습니다. 민준이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주말이었습니다. 우리는 피아무라누이 섬에 갔습니다. 오클랜드에서 가장 큰 화산섬이었습니다. 정상까지 함께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360도로 오클랜드가 보였습니다. 바다와 도시와 하늘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름답네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소피아. 네. 저와 함께 부산에 가주실 수 있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춥지 않았습니다. 네. 좋아요. 정말요?
네. 저도 민준을 사랑해요. 그날 우리는 약혼을 약속했습니다. 민준은 반지는 없었지만 제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부산에서 제대로 된 반지를 드릴게요. 괜찮아요. 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소피아를 위한 거니까요. 우리는 꽃 안았습니다. 오클랜드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7월 16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민준이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공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오클랜드 공항은 평소와 다름없이 붐볐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3개월만 기다려주세요. 3개월요? 네. 현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사무소 정리하면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오클랜드로 올게요. 소피아를 데리러. 저도 부산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올게요. 제대로 된 프로포즈를 하고 싶거든요. 민주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슬퍼 보였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인천행 K230편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야 해요. 네. 사랑해요, 소피아. 저도 사랑해요, 민준. 우리는 공항 한가운데서 키스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민준은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든 것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없는 오클랜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룸메이트 엠마가 물었습니다. 소피아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3개월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매일 연락이 왔습니다. 민주는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전화했습니다. 소피아 잘 도착했어요. 다행이에요. 피곤하시죠? 괜찮아요.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저도요.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어요. 매일 밤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민주는 사무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복잡해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소피아는 모델 일 어때요? 저번 주에 촬영 하나 했어요. 작은 부티크 브랜드인데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사진 보내줘요. 그럴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하루에 한 번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회의가 너무 많아서 전화 못했어요. 괜찮아요. 푹 쉬어요. 2주째 전화도 줄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소피아 미안해요. 요즘 프로젝트가 꼬여서 정신이 없어요. 알겠어요. 힘내요. 3주째 영상통화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문자만 왔습니다. 그마저도 짧았습니다.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변한 건 아닐까? 혹시 부산에서 다른 여자를 만난 건 아닐까? 하지만 민준을 믿기로 했습니다. 한 달째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문자가 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연락했습니다. 민준 괜찮아요? 걱정돼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답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 무슨 일이에요? 대답해줘요.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사고라도 난 걸까?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8월 중순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화장실에 달려가 토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냄새에도 민감해졌습니다. 커피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룸메이트가 만든 베이컨 냄새에 구토가 났습니다. 생리도 한 달째 하지 않았습니다. 엠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피아 혹시 임신한 거 아니야? 설마. 약국 가서 테스트해봐. 저는 약국에 갔습니다.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테스트를 했습니다. 5분을 기다렸습니다. 그 5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두 줄의 빨간 선이 나타났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지? 엠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피아 괜찮아?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양성이야. 엠마는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저는 23살 모델이었습니다. 수입은 불안정했습니다. 아기를 키울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 나 임신했어. 제발 연락해줘.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왜 답장을 안 하는 걸까? 혹시 저를 버린 걸까? 엠마와 다른 룸메이트 제시가 말했습니다. 소피아 현실을 봐야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왜 연락을 안 해? 임신했다고 말했는데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낙태 아직 초기잖아. 제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혼자서 어떻게 키워? 돈도 없잖아. 모델 일도 불안정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이 아이는 민준과 나의 아기야. 정신 차려 소피야. 그 남자는 이미 널 버렸어. 한국 가서 다른 여자 만나고 있을걸. 제시의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민준과 저의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피하무라누이 섬 정상에서 약혼했던 그날의 결실이었습니다. 임신 2개월째.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모니터에 작은 콩알만 한 것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건강한 태아예요. 8주 정도 되었네요.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생명이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아기가. 병원에서 나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의 번호로.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을 검색했습니다. 민준의 계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검색했습니다. 역시 비공개였습니다. 저는 민준의 건축사무소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MJ건축사무소. 구글에서 검색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었습니다. 전화번호가 나왔습니다. 국제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헐로 I'm looking for King MINJUN. 강민준 대표님이요? 예스.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무슨 일이세요? I'm his friend from New Zealand. Can you tell him to call me? 아, 네. 전달해 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임신 3개월째.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옷으로 가리면 티가 안 났지만 스스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델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촬영장에서 오래 서 있으면 어지러웠습니다. 하이힐을 신으면 다리가 붓고 아팠습니다. 감독이 물었습니다. 소피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울었습니다. 민준을 그리워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9월이 되었습니다. 임신 4개월째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준을 찾아가기로, 한국에 가기로. 엠마와 제시가 말렸습니다. 미쳤어? 임신한 몸으로 한국까지 가야 해. 민준을 만나야 해. 소피야, 그 남자가 널 받아줄 것 같아?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가야 해. 이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야 해. 저는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인천까지 편도 티켓. 가장 싼 게 $850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1,500. 항공권을 사면 $650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티켓을 샀습니다. 9월 20일 출발이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민준 사진, 초음파 사진. 그게 전부였습니다. 엠마가 공항까지 배웅해줬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응. 고마워, 엠마. 연락해. 도착하면 바로. 그럴게. 엠마는 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행운을 빌어. 오클랜드 공항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뉴질랜드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마지막일까?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임신 4개월 된 몸으로 장거리 비행. 의사는 말렸습니다. 임신 중기에는 비행기 타지 않는 게 좋아요. 하지만 저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1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좌석은 좁았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다리가 붓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준을 만나야 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민준을 만나면 뭐라고 말할까? 왜 연락 안 했냐고 화를 낼까? 아니면 그냥 안아줄까? 아기 이야기를 먼저 할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푸르렀습니다. 민준을 만날 수 있을까? 민준은 저를 받아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떠났으니까요. 2019년 9월 21일 오전 6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한국어로 나왔습니다. 한 글자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한국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외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입국 목적이 뭐예요? 심사관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관광이요. 얼마나 체류할 예정이에요? 한 달 정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짐을 찾고 공항을 나섰습니다. 9월의 한국은 따뜻했습니다. 오클랜드의 차가운 겨울과는 달랐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방법을 물어물어 찾았습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부산행 버스를 탔습니다. 요금은 25,000원이었습니다. 4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아파트들, 산들, 도로. 오클랜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빽빽하고 더 복잡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해운대 해변이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민준이 자랑하던 그 해변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MJ건축사무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구글 지도를 켰습니다. 해운대구 우동에 있었습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배낭을 메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4개월 된 몸으로는 배낭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해운대의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식당들, 카페들, 가게들, 한글 간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15분 후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5층짜리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1층에 카페가 있었고 2층부터 사무실들이 있었습니다. 문 앞에 간판을 봤습니다. 한글로 써 있었지만 MJ라는 알파벳이 보였습니다. 여기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304호 MJ 건축사무소라고 써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오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2개, 의자 몇 개, 선반의 도면들. 창문 너머로 해운대 바다가 보였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영어로 바꿔 말했습니다. 헐로 I'm looking for King MINJUN. 강민준 대표님이요? Yes. Is he? 여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안 계세요. When will he come back?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되거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What do you mean? 여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표님이 2달 전에 사라지셨어요. 사라졌다고요? 네. 8월 초에 어디론가 가셨는데 연락이 안 돼요. 사무소도 거의 문 닫을 지경이에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What happened?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했어요. 오클랜드 문화센터 프로젝트요. 투자자가 계약을 파기했대요. 민준이 말했던 그 프로젝트였습니다. 언제? 대표님이 개인 돈을 많이 투자했거든요. 사무소 운영 자금까지 다 넣었어요. 그게 다 날아갔어요. 얼마나요? 5억 원이요. 뉴질랜드 돈으로는 60만 달러 정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60만 달러.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빚도 있어요. 은행 대출이랑 사채까지 합치면 3억 원 더 있어요. 사채요? 네.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급하게 빌린 돈이래요. 도합 8억 원. 민주는 파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지신 거예요. 빚쟁이들이 찾아오니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이 연락을 끊은 이유를 알았습니다. 부끄러워서였습니다. 저에게 이런 상황을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Do you know where he is? 모르겠어요. 어머니 댁일 것 같은데. 어머니 댁이요? 네. 부산 감천동에 계세요. 주소 아세요? 여자는 종이에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한글이었지만 받아들었습니다. 생크유. 저는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파산했습니다. 8억 원의 빚을 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신한 몸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포기해야 할까? 오클랜드로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뱃속의 아기가 움직였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첫 태동이었습니다. 저는 배를 쓸어내렸습니다. 아가야 괜찮아. 엄마가 아빠 찾을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을 만나야 했습니다. 감천동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부산 감천동은 산비탈에 자리 잡은 마을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집들이 계단식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렸습니다. 주소를 보여주며 물어물어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올라갔습니다. 계단이 가팔랐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오르기 힘들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계속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낡은 집이었습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진 외벽. 작은 마당에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패를 봤습니다. 강씨 집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지만 강이라는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준의 성이었습니다. 여기였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피곤한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였습니다. 민준이 보여줬던 사진 속 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임소피어. 프롬 뉴질랜드. 뉴질랜드? 어머니는 영어를 조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어디 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이요? 어떻게 아세요? 임프레그넌트. 민준 베이비. 저는 배를 가리켰습니다. 외투를 열어 불러온 배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민준 베이비. 임프레그넌트. 저는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너무 오래 걸었고 너무 긴장했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순간 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셌습니다. 애 있는 사람이. 어머니는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작았습니다. 거실과 방 2개, 작은 부엌.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민준의 사진도 보였습니다. 앉아요. 어머니는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어머니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셔요. 따뜻한 유자차였습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향이 났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제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당신 얘기 안 했어요. 저도 민준한테 연락이 안 돼요. 2달째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자식이. 민준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1달 전에 여기 왔다가 또 사라졌어요. 왜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빚 때문이에요. 8억 원.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소에서 들었어요. 그래요. 그 자식이 사업 실패했어요. 오클랜드 프로젝트가 엎어졌대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준의 꿈이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게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투자자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대요. 돈을 다 떼이고. 왜요? 글쎄요. 투자자가 사기꾼이었나 봐요. 민준은 어떻게 됐어요? 빚쟁이들이 찾아와요. 매일. 돈 내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도 위험해요. 담보로 잡혔거든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저 뉴질랜드에서 모델 일했어요. 여기서도 일할 수 있어요. 한국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배울게요. 열심히 배울게요. 민준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고 싶어요. 제발요.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민준을 기다리는 동안이 집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를 돕고 싶었습니다. 뱃속 아기의 할머니를.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함께 해봐요. 그날 밤 저는 민준의 방에서 잤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책장 하나, 침대 하나. 책장에는 건축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한옥 스케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처마선, 기둥, 지붕. 민준의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자연 속에 녹아드는 건축. 민준의 꿈이 고스란히 담긴 스케치북이었습니다. 저는 스케치북을 안고 울었습니다. 민준을 그리워하며. 다음 날 아침 된장찌개 냄새에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냄비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났어요? 세수하고 밥 먹어요. 저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밥. 간단하지만 정성 가득한 아침상이었습니다. 많이 먹어요. 아기 위해서. 어머니는 제 그릇에 반찬을 수북이 올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입에 맞았습니다. 짜지 않고 구수했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소피아 오늘 나 따라와요. 어디 가세요?
일하러 가야죠. 어머니는 한복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포동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40분을 갔습니다. 남포동은 부산의 번화가였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가게는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한복나라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복들이 가득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한복들, 저고리, 치마, 두루마기, 선반마다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예쁘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한복을 하나 만졌습니다. 부드러운 천이었습니다. 비단 같았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직접 만드세요? 네, 30년 했어요. 대단하세요.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요즘은 손님이 없어요. 한복 입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민준이가 걱정했어요. 엄마 가게 어떡하냐고. 민준이 그랬어요? 네. 한복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젊은 사람들이 입을 수 있게.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다 사업 실패한 거예요. 무리하게 투자하다가.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저 패션 모델이에요. 한복 입고 사진 찍을 수 있어요. SNS에 올리면 사람들이 관심 가질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했습니다. SNS요? 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거요. 그게 될까요? 해볼만 해요. 그날부터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물건을 가리키며 단어를 가르쳐줬죠. 이거 한복, 한복. 발음이 어려웠습니다. 이거 저고리, 저고리. 이거 치마, 치마.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또 오세요. 매일 아침 1시간씩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오후에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예쁜 한복을 골라주셨습니다. 연분홍색 저고리에 하얀 치마. 입어봤습니다.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치마가 배를 감싸줘서 편안했습니다. 예뻐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저는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셀카도 찍고 전신 사진도 찍었습니다. 가게 앞에서도 찍었습니다. 남포동 거리를 배경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한복 입고 부산에서 뉴질랜드 모델이 한국 전통 의상을 입다.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한복 부산 한국 패션 전통 의상. 반응이 왔습니다. 처음엔 제 뉴질랜드 팔로워들이었습니다. 와, 소피아 한복 너무 예쁘다. 한국에 있어? 언제 갔어? 모델 일이야? 저는 댓글에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일주일 후 한국 사람들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이 한복을 입다니 신기해요. 예쁘네요. 어디 가게예요? 저는 가게 주소를 댓글로 달았습니다. 부산 남포동 한복나라. 2주일 후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자 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어머니가 놀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복 입어볼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손님들은 여러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복을 샀습니다. 20만 원짜리 한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손님이 온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소피아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니.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가게도 문 닫았을 거예요. 아직 시작이에요. 더 열심히 할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늘었습니다. 5,000명에서 10,000명으로. 한복 사진을 올릴 때마다 좋아요가 수백 개 달렸습니다. 손님도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팀이 찾아왔습니다. 외국인 모델이 입은 한복 보고 왔어요. 저도 그렇게 입고 싶어요. 어머니는 바빠졌습니다.
손님들에게 한복을 추천하고 입혀주고 사진도 찍어줬습니다.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많지는 않았지만 가게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8억 원의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임신 5개월째. 배가 더 불러왔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했습니다. 소피야, 너무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아기 생각해야죠. 어느 날 빚쟁이들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덩치 큰 남자 셋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들. 이 사장 있어요? 손님들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왔어요? 다음 달에 갚는다고 했잖아요. 다음 달? 이미 넉 달 밀렸는데요. 오늘 당장 내놔요. 손님들이 황급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남자는 선반에 한복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팔면 되겠네요.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한복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남자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세요. 뭐야, 이 외국인은? 이 집 며느리예요. 그만하세요. 남자들은 비웃었습니다. 며느리? 배나 불린 게 며느리라고? 돈은 갚을게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닥쳐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남자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임신 5개월의 몸으로는 균형을 잡기 힘들었죠. 넘어질 뻔한 순간 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애 있는 사람한테 손대지 마세요. 어머니가 남자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요, 할멈. 남자가 어머니를 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경찰 불렀어요. 지금 오고 있어요. 옆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남자들은 혀를 찼습니다. 젠장. 다음에 또 올게요. 그들은 나가면서 한복을 발로 찼습니다. 한복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소피야, 미안해요.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한복을 주우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가게를 지켜야 했습니다. 민준이 돌아올 집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2019년 12월 15일. 임신 8개월째였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습니다. 팔로워는 5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복나라는 부산에서 유명한 가게가 되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TV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부산 로컬 방송이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가 시어머니 한복 가게 살렸다는 내용으로 방송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조용히 장사하고 싶어요. 하지만 입소문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어머니는 바빴습니다. 저도 바빴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준 없이도 우리는 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20일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진통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강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아파요. 어머니가 잠에서 깼습니다. 소피야, 무슨 일이에요? 아기가 병원 가야 해요. 어머니는 옷을 챙겨 입으며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도착할 때까지 10분. 그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진통 간격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으악. 참아요, 소피야. 조금만 참아요. 어머니가 제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산부인과 응급이에요. 빨리요.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휠체어가 왔습니다. 저는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진통이 더 심해졌습니다. 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힘내요. 조금만 더 힘내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힘을 주었습니다. 민준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머리 나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으악. 마지막 힘을 다해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으앙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눈을 꼭 감고 우는 아기, 작은 주먹을 쥐고 있는 아기, 제 딸이었습니다. 안녕 아가. 엄마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소피아 괜찮아요? 아기는? 어머니 딸이에요. 건강한 딸이에요. 어머니는 아기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 어릴 때랑 똑같네요. 어머니는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름 지었어요? 하은이요. 이하은. 하은이. 좋은 이름이에요. 어머니는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하은아 할머니야. 잘 왔어. 그날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미역국을 끓여 가져왔습니다. 산모는 미역국 많이 먹어야 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은이를 안고 민준의 방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아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딸이 태어난 것도 모른 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2020년 1월이 되었습니다. 새해였습니다. 하은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하은이를 무척 아꼈습니다. 우리 손녀, 우리 하은이, 매일 안고 재웠습니다. 저는 출산 후 한 달 동안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은이를 봐주셨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잘 되었습니다. 임신 전보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출산한 외국인 며느리, 스토리가 더해지며 사람들의 관심은 더 커졌습니다. 한 달 매출이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8억 원의 빚을 갚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빚쟁이들은 계속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돈 내라고. 어머니는 조금씩 갚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하지만 이자를 생각하면 언제 다 갚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20년 3월 15일.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가게는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안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톡.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민준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은이를 안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까맣게 탄 얼굴, 야윈 몸,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모습. 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민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소피아. 그리고 제 품에 안긴 하은이를 봤습니다. 이 아기가 우리 딸이에요. 하은이에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 나한테 딸이. 민준은 하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떨리는 손으로. 하은아, 아빠야. 미안해.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민준은 하은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야위고 지쳐 보였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양어선 탔어요. 뭐라고요? 빚 갚으려고. 6개월 계약이었어요. 어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너 미쳤어? 원양어선을 왜 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빨리 큰 돈을 벌어야 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원양어선은 힘들었어요. 하루 18시간 일했어요. 폭풍우도 만났고 다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하지만 6개월 동안 3억 원을 벌었습니다. 3억 원요? 네. 원양어선은 돈을 많이 줘요. 위험하니까.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바보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어. 해야 했어요. 엄마 집도 지켜야 하고. 민주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피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당신을 혼자 두고 임신한 몸으로 한국까지 오게 하고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랑 함께였으니까. 민주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바보야. 엄마한테 미안해할 게 뭐 있어.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은이를 가운데 두고 다음 날 민주는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3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주었습니다. 남은 빚은 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어머니가 모은 돈 1억 원을 더했습니다. 남은 빚은 4억 원이었습니다. 민주는 사무소를 다시 열었습니다.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습니다. 주택 리모델링, 소규모 건축. 저는 한복 가게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SNS는 더 유명해졌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뉴질랜드 모델. 전통 한복을 세계에 알리는 외국인 며느리. 스토리가 더해질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커졌습니다.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방송국이었습니다. 전국 방송이었습니다. 출연하시겠어요? 민준과 상의했습니다. 어떡할까?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가게 홍보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요. 해볼까요? 우리는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휴먼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의 만남, 임신, 한국행, 한복가게, 출산, 민준의 귀환. 시청자들은 감동했습니다. 시청률은 15%를 넘었습니다. 방송 후 한복나라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매출이 폭발했습니다. 한 달에 5천만 원, 1억 원.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2, 3, 5.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옆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2020년 말 한복나라는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한복 가게가 되었습니다. 연매출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민준의 사무소도 잘 되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부산 전통 한옥마을 조성 프로젝트였습니다. 한복과 한옥, 전통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 우리 부부의 꿈이었습니다. 2021년 봄, 우리는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4억 원 전액 상환. 그날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고마워요, 소피아.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머니.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다 무너졌을 거예요. 저도 어머니 덕분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024년 12월. 5년이 흘렀습니다. 하은이는 5살이 되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유창하게 하는 똑똑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엄마 I love you. 나도 사랑해 하은아. 한복나라는 이제 전국 10개 도시에 지점을 둔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제주, 전주, 경주, 수원. 연매출 100억 원.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브랜드로 성공했습니다. 민준의 사무소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MJ건축은 이제 직원 50명이 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한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민준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본점인 부산 남포동 가게를 지키고 계십니다. 할머니 오늘 손님 많아요? 그럼 우리 손녀 덕분이지. 하은이는 한복 입는 걸 좋아합니다. 엄마 나도 한복 입을래요. 그래 우리 공주님. 저는 하은이에게 작은 한복을 입혔습니다. 분홍색 저고리에 노란색 치마. 하은이는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예뻐요? 응 정말 예뻐. 민준이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하은아 아빠 왔어. 아빠. 하은이가 달려가 민준을 안았습니다. 우리 딸 오늘도 예쁘네. 민준은 하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한국 음식을 만드는 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소피아 다음 주에 오클랜드 가는 게 어때요? 오클랜드요? 네. 하은이도 엄마 고향 보여줘야죠.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문화센터 프로젝트 다시 시작하려고요. 정말요? 네. 5년 전에 실패했던 그 프로젝트요.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될 거예요. 다음 주 우리는 오클랜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모두 함께였습니다. 민준, 저 하은이 그리고 어머니. 11시간의 비행 끝에 오클랜드에 도착했습니다. 5년 만에 고향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 고향이에요? 응, 여기서 엄마가 태어났어. 예뻐요. 그치? 엠마와 제시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소피아, 엠마.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너 정말 달라졌다. 완전 한국 사람 같아. 그래? 응.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 음식도 만들고. 저는 웃었습니다. 이게 우리 딸 하은이에요. 안녕 하은아. 이모야. 엠마가 하은이를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시티로 갔습니다. 옛날에 살던 집을 지나갔습니다.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22살이었던 저. 꿈을 꾸던 저. 민준을 만나기 전에 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스카이 타워 앞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처음 만났죠? 맞아요. 그때가 생각나네요. 저도요. 우리는 와이해키 섬에 갔습니다. 하은이와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하은이는 모래 위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엄마 재밌어요. 그래 좋아.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피아. 응? 고마워요. 뭐가요? 모든 게요. 한국까지 찾아와줘서. 우리 가족 지켜줘서. 하은이 낳아줘서. 저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저를 받아줘서.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와이해키섬 해변에서. 5년 전 약혼했던 그 섬에서. 하은아 이리 와. 우리는 하은이를 불렀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사진. 그날 저녁 민준의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클랜드 시청에서 열린 설명회였습니다. 한국 전통문화센터 건립 계획. 민준은 자신있게 발표했습니다. 스크린에 한옥 설계도가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운 첨화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 한국의 전통을 담은 현대 건축. 관계자들은 감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꼭 성공할 거예요. 시장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5년 전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 놓으셨습니다. 잘 다녀왔어요? 네 어머니. 하은이는요? 잘 놀았어요. 바다에서 엄청 뛰어놀았어요. 그래 다행이네. 저녁을 먹으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소피아 저희 결혼식 올릴까요? 결혼식이요? 네. 제대로 된 결혼식 한 번도 안 올렸잖아요. 맞아요. 큰 거 하고 싶어요. 오클랜드에서 친구들도 부르고 한국에서 가족들도 초대하고. 좋아요. 2025년 봄. 우리는 부산 해운대 해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야외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얀 천막이 펼쳐졌습니다. 의자가 100개 놓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백사장.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저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빨간색 저고리에 초록색 치마. 전통 홀레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머리를 올려주셨습니다. 예뻐요, 소피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엠마와 제시도 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날아왔습니다. 소피아 정말 아름다워. 고마워, 엠마. 이제 신부 입장이에요. 웨딩 플래너가 말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손님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두루마기를 입은 모습, 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잘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잘 살아라. 네, 어머니.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 이소피아 씨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이소피아 씨, 강민준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그럼 반지를 교환하세요. 민준이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반짝였습니다. 저도 민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손님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은이가 달려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축하해요. 고마워, 하은아. 우리는 세 식구가 함께 안았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음식과 뉴질랜드 음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불고기, 잡채, 김치, 그리고 피시앤칩스, 양고기 구이. 두 나라의 문화가 조화를 이뤘습니다. 민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년 전 저는 오클랜드에서 소피아를 만났습니다. 처음 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다. 하지만 저는 실패했습니다. 사업도 실패하고 빚도 지고 소피아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한국까지 찾아왔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줬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피아, 고마워요. 사랑해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23살의 민준을 만났습니다. 꿈도 없고 돈도 없는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저를 믿어줬습니다. 저를 사랑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준을 따라 한국에 왔습니다. 낯선 나라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받아주셨습니다.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하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합니다. 한국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해운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민준, 저, 하은이, 어머니, 네 식구가 함께.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췄습니다. 하은아, 엄마 이야기 들려줄까? 응. 엄마는 오클랜드라는 곳에서 태어났어. 뉴질랜드라는 나라야. 그리고 부산에서 온 멋진 남자를 만났어. 그게 아빠예요? 응, 맞아. 엄마는 아빠를 정말 사랑했어. 그래서 아빠를 찾아 한국까지 왔어. 임신한 몸으로. 우와. 힘들었어. 무서웠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왜요? 사랑 때문이야. 그리고 너 때문이야, 하은아. 저는 하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는 너를 만나고 싶었어. 하은이는 제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준이 우리를 안아줬습니다. 나도 사랑해. 둘 다. 우리는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부산의 밤바다는 아름다웠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뉴질랜드 모델이 사랑을 찾아 한국에 와서 새로운 인생을 만든 이야기. 실패와 좌절도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사랑과 가족이 모든 걸 이겨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으세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손 내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손을 잡으세요.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사랑 앞에서는 장벽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 땅이 저를 받아준 것에, 이 사람들이 저를 가족으로 받아준 것에,
이 문화가 저에게 따뜻함을 준 것에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국경을 넘고 가족은 피를 넘어 희망은 절망을 이긴다는 것을 2025년 여름이었습니다. 한복나라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뉴욕 패션 위크 초청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소피아 씨 정말 가시겠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한복을 세계에 알릴 기회예요. 하지만 뉴욕은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 가니까요. 민준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함께 갈게요. 건축 박람회도 있고 해서 일정을 맞췄어요. 그래요. 그럼 가족 여행 겸 해서 가봐요. 2025년 9월 뉴욕. 6년 만에 돌아온 뉴욕이었습니다. JFK 공항에 내리자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잡고 있었고, 하은이가 제 품에 안겨 있었고, 어머니가 옆에서 걸어오셨습니다.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엄마 여기가 뉴욕이에요? 응, 맞아. 크다. 그치? 우리는 맨해튼의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타임스퀘어가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반짝였습니다. 6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패션 위크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링컨 센터였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한복이 이곳에서 통할까? 서양 사람들이 좋아할까? 민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소피아는 할 수 있어요. 어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복은 아름다워요. 세계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옷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쇼 당일이 되었습니다. 9월 15일 저녁 7시. 링컨 센터 메인홀은 1000명이 넘는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패션 에디터들, 바이어들, 인플루언서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모델들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모델들,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들, 미니 스커트 길이의 치마에 저고리를 매치하거나 청바지에 한복 재킷을 입히거나 운동화에 한복을 코디하거나 전통과 현대가 만난 디자인들이었습니다.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과 현대 일렉트로닉이 섞인 음악이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빨간색 저고리에 검은색 미니스커트. 관객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이 이어졌습니다. 파란색 한복 재킷에 청바지, 분홍색 치마에 흰색 티셔츠, 전통적인 한복 원단으로 만든 현대적인 옷들. 관객들은 열광했습니다. 마지막 피날레. 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순백의 한복을 입고 전통 홀레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무대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6년 전 브루클린에서 꿈꾸던 런웨이. 이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제 꿈이 아니라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한복을 세계에 알리는 꿈. 무대 끝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관객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쇼가 끝난 후 바이어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문하고 싶어요. 뉴욕 매장은 언제 오픈하나요? 온라인 주문 가능한가요?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소피아, 우리가 해낸 거예요. 네, 어머니. 우리가 해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브루클린 다리를 걸었습니다. 6년 전 민준과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그 다리. 하은이를 안고 걸었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처음 사랑한다고 했죠. 기억해요. 그때가 엊그제 같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다리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맨해튼의 야경이 눈부셨습니다. 소피아, 당신 정말 대단해요. 무슨 소리예요?
23살에 아무것도 없던 당신이 이제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됐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민준 덕분이에요. 그리고 한복의 아름다움 덕분이에요. 그래도 당신이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한 거예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6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하은이가 중간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뉴욕에서 돌아온 후 한복 나라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해외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생산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직원을 더 고용했습니다. 공장도 확장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5년 1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강민준 대표 계신가요? 누구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옛날에 돈 빌려준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김 사장? 오랜만이네요, 이 사장님. 남자는 비웃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빚은 다 갚았잖아요.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 갚았다고요? 이자는요? 이자는 다 계산해서 갚았어요. 아니에요. 복리 이자가 남아있어요. 복리 이자라니 무슨 소리예요? 계약서 다시 봐요. 연체 이자는 복리로 붙는다고 되어 있어요. 남자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세요. 5년 전 계약서예요. 어머니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서명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서명했어요? 강민준 대표 사인 맞잖아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가게로 와요. 30분 후 민준이 도착했습니다. 남자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강 대표.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준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거 제가 서명한 거 맞아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5년 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복리 조건으로 빌렸어요. 얼마예요? 김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원금 3억 원에 5년간 연체이자 복리로 계산하면 계산기 숫자가 나왔습니다. 8억 원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8억 원이라니요? 그게 말이 돼요? 계약서에 다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민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쌌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갚으세요. 안 그러면 가게고 집이고 다 압류해요. 그리고 민준 씨 사무소도요. 남자는 나갔습니다. 우리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8억 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민준, 저, 어머니, 그리고 하은이. 어떡하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5년 전에 제가 급하게 계약서를 쓴 거예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중요하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게를 팔까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돼요. 이 가게는 어머니 인생이에요. 그럼 사무소를? 민준도 안 돼요. 민준 꿈이에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모델 일을 다시 할게요. 뉴욕에서 제의가 많이 왔어요. 큰 광고 모델 제의도 있었고요. 소피아 하지만 한국에서 가게 운영해야 하잖아요. 일부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외 출장 가면서 모델 일도 병행할게요.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짐만 지우네요.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날부터 저는 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해외 패션쇼와 광고 촬영을 다녔습니다. 파리, 밀라노, 도쿄, 홍콩. 한 달에 열흘은 해외에 있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은이와 떨어져 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버텨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2억 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6억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말했습니다. 소피야, 그만해요. 뭘요? 이렇게 무리하지 마요. 당신 몸 상할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하은이도 엄마가 너무 보고 싶대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하은아.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엄마 어디 가지 마요. 미안해 아가. 조금만 참아줘.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소피야,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김 사장이 가게에 사람들을 보냈어요. 지금 물건들 다 가져가려고 해요. 뭐라고요? 저는 차를 몰고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가게 앞에는 트럭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한복들을 상자에 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남자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압류예요. 법원 명령이에요. 남자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한 달 기한 지났어요. 그래서 가게 물품 압류예요. 아직 이틀 남았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50분이었습니다. 10분만 기다려주세요. 남자들은 비웃었습니다. 10분 안에 8억 원 구할 거예요? 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2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통장에 돈 얼마 있어요? 2억 원 정도요. 어머니는요? 전화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1억 원 있어요. 5억 원이었습니다. 3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팔로워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예요. 시청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000명, 2000명, 5000명.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드려요. 저희 가게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억 원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요. 화면에 계좌번호를 띄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소액이라도 괜찮아요. 나중에 꼭 한복으로 보답할게요. 시청자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달러 보냈어요. 1만 원 보냈어요. 50달러 보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 55분.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1시 58분. 1억 원이 모였습니다. 11시 59분. 2억 원이 모였습니다. 자정 직전. 3억 원이 모였습니다. 총 8억 원이 모였습니다. 저는 남자에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요. 8억 원이요.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이네요. 이제 가세요. 남자들은 물건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소피아. 저도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후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 하나하나 한복을 보내드렸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일 이후 한복나라는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세계 각국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했습니다. 가족의 사랑, 서로를 위한 희생, 포기하지 않는 의지, 우리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한복나라는 이제 전 세계 30개 도시에 매장을 두게 되었습니다. 뉴욕, 파리, 런던, 도쿄, 베이징, 시드니. 연매출은 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민준의 건축사무소도 성장했습니다. 오클랜드 문화센터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국제 건축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린 공로였습니다. 하은이는 7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영어, 한국어, 심지어 중국어까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모델 할래요. 그래, 우리 하은이.
그리고 할머니처럼 한복도 만들고 싶어요. 와, 멋지다. 하은이는 저희의 자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소피아, 우리 한국 국적 취득 축하 파티 할까요? 파티요? 네. 큰 파티요. 우리를 도와준 모든 분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좋아요. 여름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엠마와 제시가 왔습니다. 오클랜드 친구들도 왔습니다. 한국의 단골 손님들도 왔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도 여럿 오셨습니다. 해외 바이어들, 패션 에디터들, 건축가들, 우리를 응원해준 모든 분들이었습니다. 파티장은 화려했습니다. 한복으로 꾸며진 무대, 한국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 맛있는 음식들.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특별한 한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7년 전 저는 오클랜드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던 23살 모델 지망생이었습니다. 꿈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민준을 만났습니다. 민준은 제게 사랑을 줬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줬습니다. 저는 임신한 몸으로 한국까지 찾아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어머니께서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한복 가게를 키웠습니다. 실패도 있었습니다. 좌절도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왔고 가게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관객들을 바라봤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 한복을 사주신 분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환호성이 울렸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가족을 줬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꿈을 줬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따뜻함을 줬습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복을 사랑합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관객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하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네 식구는 함께 섰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사진. 파티가 끝난 후 우리는 해운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바다는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하은이는 모래 위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피아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둘 덕분에 이 할멈이 행복해요. 어머니, 뭐 그런 말씀을. 정말이에요. 민준이 혼자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어머니 덕분이에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셋이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은이를 불렀습니다. 하은아, 이리 와. 하은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우리는 함께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계속 행복할 거죠? 응, 물론이지. 약속해요? 약속해. 민준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할 거야. 무슨 일 있어도. 어머니도 덧붙이셨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7년 전 임신한 몸으로 이 땅에 왔을 때 저는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예쁜 딸, 자상한 시어머니,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는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 집이었습니다. 제 고향이었습니다. 제 나라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저기 별. 예쁘지? 응. 저 별들처럼 우리도 반짝반짝 빛날 거야.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에도 길을 밝혀줄 거예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감천동의 집. 파란색 외벽의 작은 집. 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집.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차를 끓이셨습니다. 녹차였습니다. 7년 전 민준이 뉴욕에서 처음 우려줬던 그 차.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향기가 은은했습니다. 따뜻함이 몸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은이는 어머니 무릎에서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피아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요. 민준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더 깊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시련을 함께 이겨낸 사랑. 포기하지 않은 사랑. 국경과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은 사랑.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은이를 방에 눕히고 어머니도 주무시고 민준과 저는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부산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멀리 해운대 해변의 불빛도 보였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소피아,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날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디서든 찾아낼 거예요. 그럼 저도 당신을 찾아낼게요. 세계 어디든. 약속해요. 약속해요.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부산의 밤하늘 아래에서.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온 23살 모델이 사랑을 찾아 한국에 와서 가족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행복을 찾은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많았습니다. 좌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혹시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미래가 보이지 않으신가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버티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믿으세요.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오면 그 손을 잡으세요. 반드시 길이 보일 것입니다. 반드시 빛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처럼요. 한국은 저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가족, 사랑, 꿈, 희망, 행복.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인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한복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한국의 따뜻함을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제 약속입니다. 이것이 제 사명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랑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국경을 넘습니다. 가족은 피를 넘어섭니다. 희망은 절망을 이깁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감사합니다.